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삼성 현대를 가진 경제우등생 한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은 왜 불량품인가.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이 도쿄에서 전직과 현직 일본 정치인, 외교관, 학자, 언론인들이 사흘간 대화에서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힘이 너무 센 대통령제에다가 현직 대통령의 공감능력 부재,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올린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다수의 뜻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힘이 세도 너무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을 되돌아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보였고, 소통 부재의 리더십은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소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미국의 소리가 전직 미국 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의 연구원들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큰 오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는 치명적 실수인 만큼 한국 정부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과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를 반박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이다. 정면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논리를 부정합니다. 미국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 판단했다면 이 또한 치명적 판단 실책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의 반발입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한국 측의 사정을 봐주지 않거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쪽으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첫 조치는 자동차 분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예정됐던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적용 여부가 발표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은 지난주에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런 발표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부품 업계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에 81만 대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전체 수출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관세 25%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들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아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날 이 법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관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6개월 미뤘습니다. 유예 시간의 마감 날짜는 11월 13일이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긴급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작년도에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으로 삼아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손안에 많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보복을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는 물론이고 철강, 반도체, 조선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미국의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들은 한국 산업에 대한 전방위 미국의 무역확장법 확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한미 관계 역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 리스크가 너무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 리스크가 너무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치르지 않아도 되는 막대한 비용을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치료해야 될 행편, 딱한 행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는 경제주체들이 당면하게 될 리스크를 가능한 낮추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리스크를 크게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가 지금 한국인들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2년 6개월의 독주는 앞으로 2년 6개월의 독주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리스크를 낮추는 것, 이것이 한국이 직면한 최고의 현안 과제이자 가장 중차대한 현안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